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얼굴 없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중동 정치의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동에 있는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테러와는 거리가 좀 있는 UAE의 가장 큰 도시죠. 두바이 지역에서 발생한 의문의 대폭발 사건을 얘기하겠는데요. 매우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게 또 아주 전 세계적인 항구인 제벨 알리 항구에서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하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제벨 알리가 어딘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시설은 맞는데, 하지만 이름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지부터 밝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제벨 알리 항구 이름 정도, 그리고 두바이 인근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보충 설명을 위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제벨 알리 항구라고 하는 곳이고, 항구 이름이죠. 일단 두바이에서 그 남서쪽으로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에서 또 남서쪽으로 한 몇십 킬로, 한 30km인가요? 그 정도를 가면은 아부다비가 나옵니다. 아부다비는 UAE의 수도인 것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좌우지간에 두바이 인근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 지역 내 가장 큰 물류 센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모래 지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일머니 등의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완전히 인공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뭐 페르시아만 걸프만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 그 물동량을 이동함에 있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런 수출품들, 이런 물건들을요,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옮기기 위한 허브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서 어떤 주문을 던지면은 동서 간에 교차가 하기 너무 유리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반 시설이 정말 큽니다. 1.3km의 저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테이너 선박을 얘기합니다. 컨테이너를 보통 항구에 가시면은 컨테이너 왔다 가리 갔다 리 하죠. 네, 그런 것들을 1.3km에 달해서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주 넓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매력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자유무역지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는요, 일단은 관세가 크게 매겨지지 않고 되는 운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것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의 조건이 좀 낮아진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물동량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좀 더 덜 까다롭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슈퍼 텐덤 리프트 크레인 시스템, 저는 항구 쪽을 연구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정밀화됨에도 게다가 또 큰 규모로 이렇게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옮길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물동량을 확보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매해 세계 10위권에 되는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동에 있다 보니까 유라시아의 서쪽에서 동쪽, 아니면은 이제 유라시아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물건이 교류가 되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곳이죠. 이 UAE 자체가 아무튼 석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원, 그리고 공산품을 옮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르시아만, 걸프만 이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설명이 가능하고, 특히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두바이에 있는 주요한 물건들, 상품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 제발 알리 항구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즉 두바이의 예, 뭔가 보급소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거는 비단 식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발 알리 항구는
UAE에서의 위상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란 거죠. 우리로 치면은 부산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신부산항 합쳐가지고. 자, 여기서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이번에도 그 알자지라에 있는 기사를 원문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나름 거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의 하나인 두바이 이 항구에 한 컨테이너 선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역 당국이 언급하기를 폭발 후에 이 UAE 상업적 허브를 뒤흔들었다고 하였다. 예, 아무튼 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주변에 특히 허브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 지역과 지역을 잇는 아주 그 중간 중심지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그 당국에서 그러니까 UAE에 관련된 지역 당국이겠죠. 통제 가능한 사건에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어떻게 다 뭐 진압도 불 화재 진압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원상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인명 피해 없다고 두바이 미디어 오피스 DMO에서 언급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그 아주 큰 규모였지만 그래도 잘 해결된 듯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 규모가 좀 작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도시 전역에서 그 두바이를 말하겠죠. 완전 촉발을 일으켰고 항구로부터 이거 이제 이 항구를 얘기하겠죠. 25km 인근에서도 건물과 창문이 흔들렸다. 이 얘기는 뭐 한국에 있는 기사, 뭐 유명한 외국 기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멘트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제발 알리 항구의 핵심 부분입니다. 정말 큰 규모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들 배가 조그만하게 보이실 건데 이게 얼마나 큰 크기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장난감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폭발한 것을 캡처한 부분이겠죠. 위에 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폭발하더라. 마치 이거 핵폭탄의 오렌지 화염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것도 유사할 수 있는데 뭐 핵폭탄까지 뭐 아직 뭐 과장 표현인 것 같고 그래도 25km 인근에서도 그런 소리 그리고 흔들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규모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여기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한 경과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기사를 통해 가지고 알자지라에서는요. 일단 이 분주한 항구는 분주하다고 하죠. 비스이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급으로 했는데 저는 편의상 분주한으로 해석을 했고요. 일단 아주 가장 분주할 거란 것도 다들 알 거니까요. 미국 본토 외에 전함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본토 외, 그러니까 미국 본토 기준으로 해외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제발알리 항구가 미국 기준으로 볼 때도 나름 전략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뭐 지금 정부가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중동에 관한 나름의 철수 영향력 약화를 좀 추구를 해온 게 있습니다. 뭐 대중 정책을 통해서.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력은 가지고 있죠, 분명히. 그래서 UAE에도 분명히 미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철수한다고 난리는 많지만 이라크, 뭐 시리아에서도 아직 미군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 그 맥락이죠. 사우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성급한 연계성일 수 있지만 혹시나 이 폭발의 원인이 뭐 국제 정치적인 원인으로 된다면은 네, 미국과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좀 더 기사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바이 정부는 그 폭발로 인한 화염은 진압되었고 성명도 내놓았고 당국은 소방관이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을 불을 끄는 장면을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했다. 아무튼 뭐 소방관의 노고도 치하할 겸 그리고 그 이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처리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아주 그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그런데 밑에 걸 보십시오. 피해를 입은 항구와 주변 항물 창고의 피해 범위는 당장은 불분명하고 피해 화재 원인 역시 당장에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당장에는을 영어로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즉시로 뭔가 밝혀질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은폐하려는 건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정세상 뭐 복잡한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진짜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인 역시 밝혀지게 되면은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또 플러스에서 제가 들은 소식은 그 선박이 그래 아주 큰 규모는 아닌데 인화성 물질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박 안에 뭐 물질이 있나 보죠. 네, 거기서 자극을 받은 내부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래, 즉 선박 안에서의 뭐 어떤 결함 그리고 기후로 인한 결함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열적인 부분이랑 이런 인화성 물질의 만남이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두고 봐야죠. 네, 일단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재발 알리 항구는 현재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재발 알리 항구 자체가 이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항구임이 이미 밝혀졌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이 우리나라 검색 엔진으로 그 검색에서 재발 알리 항구를 찾으면 대부분 폭발 소식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것에 대한 그 개요 설명하는 것을 들어가야 실제로 이 항구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기사를 보더라도 이 재발 알리 항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긴 하죠. 근데 뭐 여기서는 좀 더 폭발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좀 짐작만 하는 거지만 이게 폭발 원인이 만약에 진짜 결함이다. 그렇게 되면은 별 크게 지장이 뭐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뭐 정치적으로까지 퍼지진 않겠죠. 그래서 어,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결함 복구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 거고. 근데 이게 좀 우려되는 건요. 이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정세가 좀 불안정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중동이? 그래서 그 어떤 이름 모를 배후 세력에 의해서 이런 폭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거는 매우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일이 없고 진짜 이 선박의 결함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원인이. 그래서 국가 내에서 어떻게 차원적으로 잘 해결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아무튼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제발 알리 항구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동 경제를 이해할 때 석유만 기억할 건 아니고 이게 동쪽, 서쪽, 유라시아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허브 항구가 있다면은 제발 알리 항구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이번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슈를 소개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소개도 같이 여기서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저 한 개 더 말씀드리면요. 미국 본토라고 쓰지 않습니까? 여기가 미국 해군과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재의 원인이 그 이 지역 이 결함 자체 원인이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예, 자 이게 국제적인 분쟁과 국제적인 불안으로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또 그 중동의 중요한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상 준비스였습니다.